그래서 25번 제시문 현대소설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문학작품 읽을 때는 수능시험에 독서지문과 다른 점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지문에서는 제목이 안 나오거든요. 왜 독서지문에서 제목이 안 나오느냐면요. 제목은 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나 주제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안 읽어도 주제를 알 수 있어서 제목은 안 냅니다. 그러나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으면요. 작품 자체가 이해 안 되거든요. 작품 자체가 이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제목부터 먼저 보세요.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올해 2학년들 학생은 올해 3학년 아이들과 너무 많이 다른 수능 판도가 있죠. 뭐 정시 확대 그런 것보다도 솔직히 저는 EBS 반영과 관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이 상당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이 작품 지겹도록 공부했습니다. 왜? 올해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올해까지 이렇게 EBS에 나온 작품들이 그대로 실리잖아요. 그죠? 물론 발췌된 부분은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아이들은 누가 나오는지 맞죠? 그 다음 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적어도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이 정도는 아이들이 알고 읽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EBS가 간접 반영이라 했거든요, 이제. 따라서 오늘 낯선 소설, 그리고 이 소설이 그다지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한 소설이 아니거든요. 좀 글을 못 읽는 문학작품이 힘든 아이들은 난독증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글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무슨 말? 자, 그렇다면 먼저 자,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소설에서 제목을 먼저 봐라고 했죠? 했을 때 제목은 소재가 제목일 때가 있고 배경이 제목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물이 나올 때가 있겠죠. 그냥 인물 자체가 제목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제를 그대로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방금 소설 제목이 뭐였죠?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했죠. 야, 뭘까?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인물은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사막이라는 소재, 사막이라는 배경과 관련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사막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글을 읽을 때. 자, 만약에 제목이 소재나 배경이 나오면은 상징성이 무엇일까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되겠지? 머릿속에 사막의 뭘 챙기라? 상징성을 챙겨라. 만약에 인물이 소설의 제목이었으면은 이 인물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대표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계급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을 대표하는 것인지 됐니? 순환이대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를 대표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을 함께 겪었던 그런 인물들인지 봐야 됩니다. 주제일 때는 그냥 주제를 보면 되죠. 요거는 그냥 주제가 나오니까 보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 너희들이 배경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봤습니다. 소설 제목은 서영어는 모릅니다. 사막을 건너는 법, 건너는 방법이라고 했어. 맞지?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또 지우겠습니다. 뭘 알아? 사막이 뭔가 이거죠. 맞죠? 자, 사막. 보통 사막은 상징성이 플러스로 많이 나와요? 아니면은 마이너스로 많이 나와요?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죠? 사막.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작품을 읽을 때 항상 뭐가 있는가 봐라. 보기 관련이 있는가 보세요. 자, 25번 문제 있죠. 보기를 참고하여. 중요하죠. 따라서 윗글을 그냥 읽지 말고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읽으란 얘기죠. 맞지? 윗글을 보고 난 뒤에 보기를 보지 말고
보기부터 먼저 보고 난 뒤에 읽을 바란 얘기죠. 보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한다. 자, 봐봐라. 분석 훈련이다. 분석 훈련.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설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이 소설 시점 뭐지? 1인칭? 뭐일 가능성이 크죠? 주인공일 가능성이 크죠. 왜?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빨리. 그렇죠. 잘했습니다. 나의 체험에 대한 얘기죠. 지가 겪었던 일이죠. 됐나? 얼마나 중요하나 봐라. 소설 읽기 전에 벌써 뭐까지 알려준다? 시점까지 가르쳐주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있죠? 제하고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이제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자, 시점에 따른 독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인공 시점이라고 느낄 때 하고 관찰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전지적 작가는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그것도 저는 주인공이거나 관찰자로 봅니다. 요건 나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 나오면 얘기합시다. 주인공이라고 판단되면요. 글이 어디에 주목되는가 무조건 읽어봐야 됩니다. 100%입니다. 인물의, 자,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심리에 주목하고, 이 심리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항상 심리가 뭐 하고 있다? 변화합니다. 심리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1인칭 주인공이라고 판단되면은 소설 읽는 자, 이제 우리가 읽기 전에 사막의 상징성에 주목해야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어떻게 심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 관찰자라고 생각된다면 주인공이 있겠죠, 이제. 주인공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한번 보세요. 주인공의 대표성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 1년 동안 어떤 작품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죠? 따라서 많은 작품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건 정말로 무식한 접근 방식이죠. 그래, 어떤 글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1인칭 주인공 소설은 나올 수가 있죠. 맞지? 어떤 게 나온다 하더라도 소재가 제목인 것도 나올 수 있죠. 이런 원리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공식들. 자, 다 봤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체험을 했구나. 자, 그런데 또 앞에 나오는 건 뭡니까? 신체의 감각을 활용한다 했죠. 보기는 여의로 문학지문이가 비문학지문이가 보기는 독서지문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신체 감각에 뭐 있는가 보세요. 뭐 있습니까? 처음에 청각 있죠. 또 뭐 있습니까? 후각 있죠. 그리고 시각 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글을 읽지 않았지만은 발췌된 글에는 뭐가 나온다? 감각이 나온다 이거죠. 만약에 감각 중 뭐가 나오구나? 청각이 나왔다 했으면은 그 청각은 뭐다?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청각을 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청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그 대상이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 현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생각하는 게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타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G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됐나?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라 했죠. 이거 잘 새기라. 제가 비문학 수업을 지난주에 했다 했죠. 했을 때 비문학 읽는 방식과 문학 읽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요. 문학은 조사 하나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청각은 현실이다. 후각은 뭡니까 이제? 과거 경험이라 했죠. 됐습니까?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했고요. 이제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극대화겠죠. 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편. 뭐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나온 말이 뭡니까? 전쟁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아, 이 작품은 또 뭐하고 관련된다? 전쟁하고 관련되는 그런 소설이네요. 그죠?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했습니다. 자, 좀 어렵네요. 그죠? 자, 정리합시다. 청각은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 후각은 과거였고요. 시각은요, 두 가지가 있었죠. 긴장이라는 심리가 나왔죠. 그죠? 심리,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체념이라는 심리가 나온다 했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이건 좀 어렵죠? 그 다음,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내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자, 잡았습니다. 사막은 뭐구나, 지금? 현실이제. 그지? 그 다음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가, 발을 내딛는 게 바로 건너는 거지. 맞죠? 그렇다면 요 제목은 현실, 즉 무슨 현실입니까? 플러스 현실이가, 부정적 현실이가? 부정적 현실을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죠. 맞죠? 자, 잡았습니다. 됐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시문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힌트들이 있노, 벌써. 자, 그렇다면 보세요. 대체로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우리는 뭐 중심으로 챙겨보자? 감각 중심으로 챙겨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한 뒤에는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죠? 뭐가 나온다?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얘는 지금 뭘 한다? 번민이라는 감정을 가진다는 얘기죠. 잘해라, 빨리. 자, 저는 지금 여기서 단어 세 개를 챙겼다. 시점 뭐라고 생각했나, 아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주인공일 때는 뭐에 주목하라 했죠? 심리. 자, 처음에 심리 뭐냐? 나왔던 것. 긴장감 나오죠. 그 다음 또 뭐 나옵니까? 체념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오노? 번민이란 단어 나왔지. 여기 있는 단어잖아, 지금. 맞죠? 자, 글 읽는 요령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러면서 한번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따라갑시다. 자, 보세요. 자, 소설 읽을 때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 동그라미 쳤습니다. 나는, 자, 공간적 배경, 집. 수업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는 애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 잠깐 한번 5분 정도 정리해주고 급히 그렇게 갈게요. 자, 소설은요, 뭘 전달하는 겁니까? 사건을 전달하는 글이라서 갈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사갈래라고 하죠. 시는 정서를 전달한다 하여 서정이라 하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전달이라고 하니까, 소설보다도 사건을 전달하는 대표가 바로 신문, 기사문이다 이거죠. 맞죠? 자, 제 소설 수업에 제일 먼저 하는 수업입니다. 자, 이 신문, 기사문이라면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신문, 기사문과 소설은 공통점이 뭔데? 사건의 전달인데, 우리는 지금 신문을 읽어야 되나, 소설을 읽어야 되나? 소설을 읽고 만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문과 소설의 차이가 뭔가를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배우기 전에는 눈치 빠른 친구들은 허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가 하면은, 얘들아, 신문기사문을 쓰려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 위에서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육하원칙들은 요거는 소설에서 뭐하고 관련되고 인물이고요. 요거는 소설용어로 뭐가 되고요? 배경이고요. 요건 소설용어로 바로 사건이 되죠. 어떻게 외에는 짜임하고 관련되니까 구성하고 관련됩니다. 맞죠? 했을 때 이제 어허 많이 본 거네 하면서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러니까 거의 신문도 소설하고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하나의, 잘 들으세요.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인물, 배경, 사건이란 얘기예요. 맞냐? 그래 제가 요걸 가지고 내가 무슨 수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사건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인물과 배경을 먼저 챙기고 난 뒤에 그 다음 뭐가 나온다? 사건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그건 뭐냐면은 소설의 구성 5단계를 보더라도 그림이 이렇잖아요. 맞죠? 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발단 부분에 바로 인물 소개와 배경 소개가 나오고 전개 부분부터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따라서 소설의 5단계를 보더라도 사건은 항상 뭐 뒤에 인물과 배경이 소개돼야지 사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소설 읽을 때 사건을 파악해야 되니까 인물과 배경부터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글 읽을 때 나 동그라미하고 집을 갖다 네모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야지 뭘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사건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동그라미 네모치는 거 왜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방금 개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요. 방금 이까지는 뭡니까? 이제 사건을 파악하는 방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소설에 돼 있잖아. 시험 문제가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러한 신문하고 소설의 공통점이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소설이 된 거죠. 뭔가 차이점이. 그게 뭐냐 이겁니다. 아까처럼 허구성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본 게 바로 서술자라는 얘기예요. 신문에는 뭐가 없다? 서술자가 없죠. 본 기자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소설에서는 분명히 누가 존재한다?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서술자가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서술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고, 자, 빨간 거라서 잘 안 보입니다. 시점 있죠? 시점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거리라는 거 있죠. 가깝다, 멀다. 텔링한다, 쇼잉한다. 텔링과 쇼잉이 뭡니까? 소설의 문체죠. 직접 말하기 방식을 쓸 것인가? 아니면 보여주기 방식을 쓸 것인가? 이게 텔링과 쇼잉 아닙니까? 말한다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말한다는 얘기죠? 말하기 방식. 누구한테?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하기 방식을 쓰는 거고, 보여주기 방식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보여주기 방식을 쓰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직접 제시를 하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멀게 느껴지고, 보여주기 방식을 쓰면은 독자는 그 사건이 가깝게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시점과 문체에 따라서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설을 고급지게 독해를 하려면,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소설을 고급지게 독해하려면은 이 사건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됐습니까? 서술자와 관련되는 시점, 거리, 문체까지 파악을 해라는 얘기야. 가장 기본적 독해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구나, 그리고 구성 방식이 시간 순서로 갔구나, 아니면은 역순행적으로 갔구나, 됐니? 아니면 액자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병렬로 가고 있구나, 이래 챙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급진 독해를 하고 싶으면 우리 이제 뭐다? 서술자와 관련된 것을 챙겨란 얘기예요. 이 정도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이 정도 배경식 있다 보고 우리는 갑니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자, 심리 있나? 방금. 심리하고 관련된 단어 있었지, 방금. 주인공의 심리에 주목하라 했잖아. 심리하고 관련된 단어 어디 있노, 방금? 차단이란 말이 있었지. 그죠? 단절감. 자, 일단, 차단. 단절감. 뭐가 단절되었을까? 하나가 나옵니다. 심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뭔가 감들이 다 나오네, 그죠? 영감? 미안합니다. 자, 비현실감. 비현실감. 아, 잠깐만, 보기가 떠오른다! 보기가 떠오른다! 갑자기 지금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종소리, 노래소리, 소리, 보기. 다시 보세요. 뭐? 청각을 통해서는 뭐?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라 했죠. 칠판 보세요, 방금. 모든 사람들은 아까, 보기에 뭐죠, 아까? 타인이죠. 타인으로부터 지가 뭐 됐노? 차단됐다 했죠. 그리고 자기는 뭘 느낀다 했노? 비현실감을 느낀다 했죠. 하면서 청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읽어보자. 얘 지금 어디 왔습니까, 지금? 집에 왔죠? 집인데 얘는 지금 뭐랍니까? 이런 전선에서 일하고 있죠? 자, 이제 눈치 빠르 우리 한번 상상해 봐야 된다. 우리 보기에서 분명히 전쟁에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 친구는 어디 있다가? 전쟁터에서 있다가 후방으로 왔죠, 이제. 아직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전에 제가 낚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많이 나갔거든요. 배 위에서 한참 있다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땅멀미란 말을 쓰는데요. 육지에 도착해도 땅이 흔들거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똑같습니다. 전쟁통에 있다 전쟁이 지는 일상이었죠, 그죠? 그런데 방금 했던 두부장수 종소리, TV 노래소리, 수돗물 소리 이런 것들은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 일상의 소리들이죠.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낯익나 낯설겠나 이게?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겠죠? 됐죠? 아하,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라는 느낌은 얘는 전쟁터에서 뭐 느꼈다? 긴박한 위기에 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처한 아까 긴박하면 아까 뭐로 제시한다 했지? 감각, 긴장 같은 거. 시각이었지, 그죠?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후각. 과거, 경험. 맞죠? 과거에 얘는 뭐 했구나? 전쟁이네요, 그죠? 그런데 두부장수 소리, 유행가 소리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자, 요거 이해하겠죠, 이제. 내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윤리적으로 참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었죠? 자기는 그 전쟁통에서 정말로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얼마나 그 칼날 위를 걷는 듯한, 맞지? 그런 극대의 긴장감 속에서 살다 왔는데 이런 평온한 일상의 소리들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윤리적으로 진짜 폐륜화 같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데 갑자기 남이도 학교 공부도 그 다음에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라는 걸로 미뤄. 요거는 묻겠습니다. 남이 학교 공부, 아틀리에는 뭐 그냥 화실 정도, 예술의 창조실, 이건 언제적 삶이죠. 이걸 가지고 주인공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알 수 있죠. 얘는 학교를 다녔죠. 그때 여자친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남이란 애를 알고 있었고 미대를 다녔는가? 그지? 그러다가 어디 갔습니까? 얘는 전쟁통에 갔죠. 전쟁통 갔다가 지금 집에 왔습니다. 맞죠? 그러고 난 뒤에
얘는 지금 뭐다? 뭔가 낯섦을 느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어떤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자, 심리. 계속 얘는 뭐 하기만 하다?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저히 뭐다? 단절됐죠. 그지? 현실 인식이 타인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보기가 분명히 도움됐죠.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자, 요거는 뭐 봐야 됩니까? 이제 구성 방식을 봐야 되죠. 맞죠? 구성 방식을 보니까 시간이 뭐로 갑니까? 이제 과거 내용이 또 삽입되죠. 그지? 과거 장면이 삽입됩니다. 실내엔 담배 연기가, 자, 요렇게 해서, 쌤은 글 읽을 때, 요렇게 B급을 끄면 되죠. 이러면 이제 비문학 지문처럼, 이까지가 1문단이 되고, 이제 2문단이 되죠. 혹은, 소설이니까, 이걸 영화화 시킨다 할 때, 시나리오라면은, 앞에 게 장면 1이 되고, 이제 여기가 씬 넘버 2가 되겠죠. 맞죠? 그래, 카메라도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종합적 감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를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남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했는데 남이한테 뭐 하고 있다? 어떤 얘기를 들려주죠. 맞지? 자, 위에 한번 보세요. 아까 위에.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지.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내 안의 긴장과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보았지. 남이한테 말했단 얘기지. 남이는 나를 모르더란 얘기죠. 따라서 내 안의 긴장과 숨김없는 그 진실은 바로 요 남이한테 줬던 얘기겠지. 전쟁 때 있었던 일이겠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죠? 예전부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뭐 한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그게. 자,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했다죠. 하면서 자, 요 표시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뭡니까? 끝에 서술로 들어보세요. 뭐 받았어 이랬지. 뭡니까 이게 지금? 빨리. 서술로 보니까 문체 의조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금? 남이한테 전해주는 얘기지. 맞죠? 자, 비문학 지문 읽을 때 똑같습니다. 하면서 나는 일단 글 읽기 앞서서 자, 이게 어디까지다 이제? 방금 웃었어. 맞죠? 그대로. 그 다음 A 파트. 어려운 문제였지. 동이 터더군. 됐습니까? 여전히 누구한테, 남이한테 얘기해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 뒤쪽 보면요. 그냥 중략해가 끝났죠. 그래서 요 앞까지 일단 괄호를 닫아놓고 우리가 지문을 읽어야 되죠. 자, 전쟁 장면입니다. 그죠? 자, 봅시다. 한 4번째, 5번째 줄 보세요. 6번째, 어둠과 귓가에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어진 헤드라이트 이런 말 나오죠? 감각이 뭡니까? 시각들 나오고 있죠, 지금요? 자, 저는 감각이 주목한다 했습니다. 보기에 그래 돼 있으니까. 나는, 자, 공간적 배경,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동그라미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군대 명령을 받았어. 남이야. 난 그런 적이 있었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그 동그라미 연대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까지는 80km나 되는 그런 거리였어.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한 병자는 밤중에 뭘 몰고
급수차를 몰고 길을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그 어둠과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 귓가에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어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이 그림 이해되죠? 한밤중에 차를 몰고 가면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렇게 그죠? 전부 다 부채살 합니다. 어둠이 지어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서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서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야, 상당히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 미세한 것들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 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심리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자, 시각을 통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했지, 아까 보기에. A가 뭐였고 B가 뭐였죠? 제가 필기한 거 아까. 극도의 뭐다? 긴장감 있다 했죠. B가 체념이 있다 했죠. 맞죠? 자, 봅시다. 바로 봐봐, 앞부분에 보니까 이 한밤중 이렇게 시각이 딱 가니까 길바닥에 뒹구는 이것까지 다 눈에 잡히는 듯 하다 했죠. 그러고 난 뒤에 내 심장에 있는 느낌이 있다 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감각이 왔다는 얘기죠.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손살같이 사라지고 그랬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때들은 갑작스러운 불빛에 바연감과를 잃고 창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석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자, 여기서 한병장은요. 심리가 뭡니까? 공포라는 심리를 느꼈지. 맞죠? 한병장은 공포를 느낍니다.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자,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순회마저 느낄 듯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깊은 물속에서 샘처럼 솟아나오는 넘칠 듯한 생동감. 샘 지금 형광펜 칠하고 있는 거 보세요. 얘가 지금 이 한밤중에 급수차로 몰고 가면서 느낀 감각들이 형광펜들 보니까 서로 뭔가 동일하죠? 맞지? 극도로 긴장감이 왔을 때 느껴지는 생동감이죠. 이 감각 이해했습니까? 아주 정말로 긴장할 때 진짜 지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야. 이 말 이해했습니까? 정말로 가장 긴박한 순간에 참 역설적이게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응? 저 유리창에 이런 거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이랬지. 자, 정리합시다. 긴장이 크게 이르니까 나는 오히려 뭘 느꼈다. 정말로 넘치는 듯한 생동감. 어떤 생동감을 완전히 극으로 느꼈다는 얘기지. 살아있다는 것. 아마 이런 맛에 전쟁에 대해서 미친 사람도 있겠지. 이해했습니까? 전쟁에 미친 놈들이 있을 거 아니까 그죠? 이런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역설적이지만. 바다 낚시를 안 다니고 산을 다녔습니다. 이제 등산을 한 몇 년 다녔는데 정말 등산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 힘든 걸 올라갑니다. 헤헤거리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또 하죠. 보면 헬스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몸 만드는 사람들. 그 죽을 듯한 그 데스포인트에서 그걸 참고 견디는 순간 희열감을 느낀대. 등산하는 사람들 그렇답니다. 그 힘들 하는데 원영이는 올라가다 뭐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죠 그냥. 그 산이 어디 가나 뭐 천천히 가면 되지 하겠는데 이런 그 극도의 긴장 왔을 때 최대의 극대의 위기가 왔을 때 거기서 진정 지가 살아있다는 희열감을 느낀다. 요 말이 이해했죠? 아마 그런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전쟁통에 있던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상의 의미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겠노? 이해했죠? 긴장할 것이라고는 한 것 없잖아요. 그죠? 아, 이제서야 앞부분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전쟁에서 이런 극도의 긴장감을 겪은 특이한 경험의 소유자구나. 그러니까 이 나방 정도야 생동감 없는데 뭐가 저래 신기하겠노? 이거죠.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내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응? 남이야. 차일병 무섭지 않니? 아, 임마는 차일병이네. 그죠? 아니요. 전혀 안 무서워요. 봐라. 공포감만 느끼죠. 얘는 지금 긴장이 하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듯한 그런 좀 이상한 녀석이네. 그죠? 사이콘가. 그죠? 자,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자, 봐라.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방금. 이해했죠? 쥐는 무감각이 아니고 이제 감각이 완전히 극대화되어 있죠? 감각이 극대화되었으니까 진짜 마음 것 같아.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 한병장 대사도 참 웃기죠, 그죠? 탁 끊긴다. 이까지 하고 나는데, 난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겁니까? 언제입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또 대화, 또 다른 거죠.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로는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자, 셈이 지금 초록색으로 형광펜칠 한번 보세요. 무감각을 빼고 형광펜들은 전부 다 비슷한 것들이죠. 맞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생동감이죠.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뭐다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터더군. 남이야. 야,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고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이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가, 자, 이제 또 심리 나왔네. 우려. 불볕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서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하면서 그냥 우려감만 나왔을 뿐입니다. 뭐 공포하다든가 그건 아닙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과거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지문 넘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중략이 나와요. 중략이 나오고 난 뒤에 전쟁 얘기가 아니죠. 전쟁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보기 안 볼래요? 25번요. 자, 지웁니다. 25번, 현재까지 어디까지 읽었노, 지금? 우리 보기에 지금 어디까지 읽었니? 보기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봐봐라. 지금 이까지지? 맞죠? 지금 이까지 읽었습니다. 이까지는 다인 거 맞죠, 이제? 자, 이제 또 보죠. 뒤에가 전쟁을 갖게 된 현실에 대해서 얘는 뭐하고, 무슨 정신이 있고, 체념해버리고, 이 체념 상태에서 뭔가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얘는 뭘 느꼈고, 범민을 느꼈고, 그게 행동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되었죠? 봅시다, 이제. 뭔가?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또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자, 노인은 삶이 어떻습니까? 자, 노인과 관련되는 게 해볼게.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뭔가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물건을 찾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죠. 방금 우리가 보기의 정보를 미루어서 나는 무슨 상태여야 되노, 지금? 체념의 상태여야 하죠. 그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자, 나의 생활 갑니다. 나의 생활은 어떻노?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이죠. 자, 갑시다. 요 중략 이후는요, 소설 진행상, 지금 장면 1 했고, 장면 2 했고, 여기가 장면 3이잖아요.
이 장면 3은 그렇다면 순서가, 시간 순서가 어디죠? 장면 1 앞이가 장면 1 뒤가 이제. 장면 1 뒤죠? 지금 이 순서가 장면 2가 이제 과거의 전쟁 장면이죠? 이래 되겠네요. 아주 긴장감 느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귀 속에서는 계속 뭐 폭탄 소리, 전쟁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집에 오니까 이상하게 뭐 수돗물 소리 이런 것들이 뭔가 나라 이거 무료함을 느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 혼자서 그냥 갇혔죠. 맞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무료한 가운데서 얘는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일상이 되었죠. 맞죠?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나하고 노인은 지금, 노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나와 노인이 갈등하는 게 아니고 나는 노인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 맞죠? 노인 때문에 갈등합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노인과 갈등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 때문이죠. 내 삶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맞지? 자, 잠깐만요. 보기 다시 한번 봅시다. 보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현실이란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 이제 이 사건이 누구랑 관련되겠노? 노인과 관련되겠다라고 보이죠, 그죠? 아, 보기 좋아요, 그죠? 배경지식 없어도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자, 이 노인은 참, 그죠? 진지하고, 뭔가 열심히 찾고,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 보세요. 이 물건은 잃어버렸던 거죠. 맞죠?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자 하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느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왜 찾으려고 하는지, 맞죠?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미치는 거죠, 이제. 맞죠? 미칩니다. 지 혼자 미치는 거죠. 노인한테, 어이, 노인, 뭘 찾고 있어? 그죠? 궁금해 죽을랍니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탄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곁엔 개가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빛이 파라솔, 괴짝,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에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어떤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끊이지 않고 면면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자, 보기 보세요. 범민을 행동을 통해서 제시했지, 그자? 오락가락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나는 지금 소중한 게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런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됐죠? 방에서 뛰쳐나왔다.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까지가 배경지식 없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막을 걷는 법을 오래 고3 아이들은 솔직히 아는 겁니다. 물론 처음 보는 발췌된 지문이겠지만 노인과 관련된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보통 수능 특강이나 이렇게 한번 나오면 각종 모의고사나 보통 연계 지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때가 공부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 방식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과 소설에서 변하지 않는 개념들 있죠. 그걸 공부해가지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랑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갑시다. 문제 풉니다. 자, 적절한 것 묻고 있죠. 문학 작품에서 잘 봐봐.
1번 삽입하여 뭐뭐 하고 있더랬지. 자, 잠깐만요. 이것도 내가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 선택지의 특징. 자, 온갖 테크닉 다 주는데. 자, A 하여 B 한다. 요 구조지. A 하여 B 한다.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요거를,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요거는 제시문에 있다, 없다를 확인하죠. 즉, 제시문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 정보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아까 22번의 선지 1번, 즉 A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해상 장면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됐죠? 해상 장면을 삽입하여, 자, B 한다 했죠. 그지? 자, 그래서 A쪽은 보통 지문에 있다, 없다가 나와야 되고, B쪽은 제시문에 내나 있다,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무슨 정보? 의견 정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시문이 없이 그럴 수 있겠군. 즉, 다시 말해서 그럴 수 있겠군이 되려면은, 요 놈이 인과나 수단 관계가 되거든요. A 했기 때문에 B가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이 원용이죠. 원용이는 키가 작아. 참 귀여워. 만약에 이랬을 때, 자, 어디서 B끔 꺼집니까? 자, 여기서 B끔 꺼지잖아요. 그죠? 키가 작다라는 것은 사실 정보로 확인이 되는 거고, 물론 그게 제시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가? 제시문이 분명히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원영이가 뭐 귀엽노 저 새끼 안 귀엽지 하면서 X합니다. 그래서 틀리죠. 대학 떨어지죠. 자, 의견 정보라는 것은 누구의 의견 정보님이? 여러분들의 의견 정보가 아니고 출제자의 의견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봐봐라. 아, 키가 작으니까 귀여울 수도 있겠네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키가 작아서 멀리까지 봐. 아니면은, 그런 보폭이 커. 이라면은 사실 정보에서 어긋나죠. 키가 작은 친구가 그런 보폭이 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풉니다. 그런데, 테크닉상 이렇게 풀면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문제 유형은 yes 유형이 있고 no 유형이 있는데, 자, B 한다를 먼저 보세요. 자,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런 수단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 첫 번째, B 쪽의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A가 있나, 없나를 봅니다. 세 번째, A와 B가 관계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요 순서예요. 요 순서로 저는 문제 풀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방금 요 왼쪽에 있는 이 순서로 문제를 풀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1번 보면 A가 있냐, 없냐부터 제시문 봐야 되죠. 갔다 오는 순간 방금 읽었던 제시문의 느낌, 제시문에서 너희들이 가졌던 어떤 있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부분에 응모해서 오답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목적을 먼저 봐라는 얘기죠. 이런 제시문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겉에 미쳤는가?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거 웃기네? 하고 난 뒤에 B 쪽이 맞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A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라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지. 요거는 지우고, 자, 보세요. 1번. 이 작품 시점 뭐였죠, 방금? 주인공이죠. 안 봐도 이상하지? 응? A 장면은 한병장이었나 아까의 대화 장면이었고요.
B 장면은 이제 이거잖아. 그렇단 말인가? 정말 그렇다면 나는 뛰쳐나. 이게 객관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이거 있네. 시간 흐르면 자꾸 스스로 거 맞네. 그렇다면 맞는가 보다. 이러면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벌써 X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사실 관찰하고 있는 사실 생생하게 나타냈고 맞죠? 관찰입니다. 전부 다. B는 노인을 관찰했고 그죠? A는 한병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변 밤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구어체 활용했고요. 현재형 시제 활용한 거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구어체를 쓰면은 생동감이 넘친다. 맞죠? 현재형 시제를 쓰면 생동감 넘친다. 맞죠? 정답 2번이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A 쪽에 뭐가 없다? 갈등 없죠? B 쪽, 그 다음에 갈등 해소도 없고요. 그죠? 맞지? 벌써 일단 뒤쪽에서 벌써 아웃됩니다. 앞에가 맞다 안 맞다 안 따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겠습니다. 23번. 자, 정답 뭡니까? 적절한 거. 하나만 찾으면 되죠? 정답 1번. 맞죠? 이번에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음료수가 떨어진 것은 지가 아니고 동그라미 연대죠.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뭐냐면은 식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3번. 혹시 정찰 비행에 발견될지 모른다는 것은 이제 해 뜨고 난 뒤죠.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 결혼할 계획이 있는 것은 한병장이 석 달 뒤 제대하면이죠. 그 다음, 못 만나죠. 생동감 느낀 것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 미친놈들이죠. 그 다음에 A는 뭐죠? A가 모든 사물이죠. 자기는 여기서 뭐다? 단절되고 소외감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봅시다. 1번 틀렸죠? 노인 변화된 모습 일단 X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면 정답이네 그냥. 그죠? 2번 맞죠? 그러니까 찾겠지.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한다 생각했고 나는 소외되었고 B는 잃어버린 거죠. 다 맞죠? 그 다음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마지막 문제죠. 자, 1번. 집에서 만든 첫날아침 느끼면 전설에 느끼는 전설의 시간의 과거의 경험. 자, 냄새. 소리. 현실인식이 타인과 다르다. 됐죠? 돌벌레 같은 입체형을 심장에, 자, 긴장 속에서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다. 됐죠? 5번, 4번은 왜 틀렸습니까? 방향 감각이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가 제일 공포스러운 건 뭐라 했습니까? 무감각이라 했거든요. 그냥 정답.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엉뚱한 얘기죠. 엉뚱한 얘기를 배치해 둔 겁니다. 5번. 맞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소설 한번 풀어보았습니다.